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가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자기하고 똑같은 중복 업종으로 영업하는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프신 분이 계시죠. 이 중복 영업을 하게 되면 같은 상가 내에 그 매출이 분산돼 가지고 굉장히 매출에 그리고 영업이익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합 건물로 되어 있는 이 상가에는 대부분 다 업종이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좀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상가의 경우만 해도 여기서 보면 전부 피부과, 그 다음에 재활의학과,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병원조차도.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에 있는 각 안과도 그 치료과도 그렇고 밑에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 밑에 1층에 있는 업종들도 대부분 다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서 최소한 그 건물 내에서 자기 또는 한두 개 정도만 업종이 중복이 돼야 자기가 영업을 해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업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이미 아실 것 같은데 분쟁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이제 그려놨는데 내가 어떤 영업을 하느냐 하면 상가점포 109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가점포 109호는 최초 분양 때에 분양을 받은 다음에 등기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유자 본인이 직접 약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이걸 분양을 받아가지고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상대방은 뭐냐면 상가점포 109호 옆에 있는 205, 이제 1층이든지 2층이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 더 타격이 클 것이고 층수가 다르면 또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최초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전매를 받아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은.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줬더니만 그 임차인이 현재 약국 영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 상가 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는데, 또는 공인중개사, 중개사 영업, 또는 뭐 미용실 다 마찬가지,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쪽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개업을 하려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법은 뭐죠?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그래서 상식선상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상대방 점포에서 내와 똑같은 영업을 못하게 하려면은 무작정 가가지고 멱살 잡고 하지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상대방은 각각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내가 그 영업을 하고 상대방은 영업을 못하게 될까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상가에서 이 업종, 약국 영업은 나만이 할 수 있다. 또는 나하고 한두 군데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건물에서는 왜 내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니면 나하고 저쪽 집, 갑돌이대 집 두 군데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당신이 와가지고 갑자기 약국 영업을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죠? 상대방은 나는 왜 못해? 이럴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뭡니까? 상대방 소유 점포에서는 이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갖추어져야만 상대방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이 상가에서
내가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얘기하기를 왜 니만 하냐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내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최초의 분양을 받을 때 그 분양계약서에 내 점포의 업종이 약국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분양할 때 분양회사가 당신만 이 상가 건물에서 약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당신만 약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당신하고 동일한 업종을 다른 사람이 할 경우에는 못하도록 하는 중복업종 영업 금지하는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죠? 만약에 분양계약서를 막 뒤져보니까 그런 조항이 없어. 그런 조항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상가 건물은 대개의 경우에 업종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하다 보니까 막 똑같은 업종이 서로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장세 안 돼가지고 망하고 나고 이런 일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상가 소유자들이나 입점자들이 몰려가지고 관리규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관리규약상에서 지금 관리규약 만드는 이 시점에서 101호는 무슨 업, 102호는 미장원, 103호는 문방구, 104호 뭐 채소가게, 105호 마트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버려요. 정해버리고 이 이내 이외에는 중복업종 영업을 금지한다. 금지한다. 만약에 하려면은 기존에 있던 업종, 동일 업종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는 이 관리 규약을 제정해가지고 돼 있든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상대방은 어떠냐? 상대방이 약국 영업을 할 권리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내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보니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 그러면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 분양계약서에 볼 때 점포 업종이 약국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업종으로. 나는 약국, 저쪽은 문방구. 나는 약국, 저쪽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사무실. 뭐 이렇게 돼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상대방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넌 업종이 없으니까 못해가 아니고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업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갑니다. 아무 것이나. 특정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 것이나 할 수 있어. 아무 것이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어느 한 점포를 특정해서 할 경우에는 그 약국 외에는 그 점포 외에는 이 상간에 약국이 더 이상 못한다고 써져 있든지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업종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분양한 경우는 분양회사가 팔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팔아버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상대방 그 분양계약서에도 중복업종 금지 조항이 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만약 이것저것 없으면 이 어떻게 되죠? 중복업종 금지 조항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관리규약 등에 해가지고 중복업종 금지 그리고 상대방 약국을 할 수가 없은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송 제기가 가능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거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 내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상대방 거 한번 물어봐. 당신 왜 여기 약국 가려고 그럽니까? 할 수 있어. 줘봐. 주는 거 보니까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 안 줘. 안 준다는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안 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영업금지 소송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금지 소송을 하는데 내가 원고 상대방이 피고로 해가지고 상대방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 모두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소유자 보고 영업금지를 시켰는데 소유자 보고 영업을 하지 말라고 시켰는데 임차인이 영업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소유자고 임차인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영업금지 소송은 본안소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송 제기 후에 1심 판결 선고까지 약 7개월 내지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가 이 이제 제대로 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측 편에 서가지고 영업금지 소송을 하면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생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결사적으로 서로가 소송을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장도 하고 저주정도 하다 보니까 약 17개월 내지 긴 경우는 10개월 정도까지도 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패소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우가 뭐냐 하면 영업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금지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길다, 본안소송이. 이거 기다리다가는 그동안에 내 손해봐가지고 난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영업금지 가처분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채권자라고 되어 있고 상대방이 채무자, 상대방이 빚을 졌다는 게 아닙니다. 안 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 그래가지고 채무자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 채권자지, 돈 받을 게 있어서 채권자, 채무자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때도 소유자, 임차인 모두 가능하는데 이 경우는 조금 빨라져요. 가처분 신청 제기 후에 가처분 결정시까지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면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패소한 측에서 항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적에는 어떤 경우가 먼저 빨리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를 다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해보고 이게 급박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 정도로 시급하다. 그래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주면 가처분 신청이 먼저 승소가 되니까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거 여러 가지를 볼 적에 급박하게 할 정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서로 다투는 거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 그러니까 시급하게 내길 분이 아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영업금지 소송이 또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영업금지 소송을 계속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강의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중간에 네 번째 보면 일반 부동산란에 보시는 것처럼 상가 임대차 분쟁하고 중복업종 영업금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놓을 테니까 한번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